안녕하십니까. 안세군의 대표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154강은요. 온라인 시대에 여러 가지 분권화된 조직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자 근무하고 재택도 근무하고 이런 분권화된 도익재산 중소기업이나 IT 기업도 아니면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독립회계 계산을 할 때 이 더전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 할 때 그 회계 통합 신고에 대해서 한번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 실무자가 아니니까 이런 일을 이제 거의 안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로점을 겪고 저한테 궁금해하는 거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몇만자 보고, 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그 검색 단추나 실행 단추를 한번 눌러보니까 그 난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난점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체적 방법을 연구하는 걸 한번 검토의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자, 주로 그 중앙집권한 회사는 직원의 급여나 소득, 행태, 또 업무 실적 관리를 완전히 중앙전산 ERP에서 관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큰 ERP를 쓰거나 그럴 정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어차피 중앙집권화를 원하지 않고 분권화를 원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업무 성격이 중앙의 거대한 어떤 소프트웨어나 거대한 생산시설, 명업시설에 의해서 이해하지 않고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그 계산 방법이 달라서 각자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만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그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또 이런 인적 서비스 회사들은 그 인적 서비스, 이 사람 자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 매출과 소득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더 잘 뛰고 또 품질도 높아지고 또 책임감도 높아져서 일에 대해서 결국 자기완결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완결형이 아니고 상부 지시형의 경우는 겉으로 봐서는 품질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또 소홀한 틈을 타서 딴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완결형, 이것은 현대 트렌드에 있어서의 아주 그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주의점을 보면, 자, 통합회계 세금 신고 대상은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하다도 기간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부가세 신고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또 원천에서 이행 상황 신고서는 이제 보통은 매월 단위지만 때때로 6개월 단위로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매월 하기에는 또 매월 복잡하니까. 그다음 각종 연말정산에 대한 것과 수익명세서는 1년 단위로 작성하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 2019년부터는 간이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또 작성하고 플러스 또 6개월 단위로 해서 또 1년 단위로 하는 게 또 있었어요. 이게 복잡해졌는데, 이게 아마 그 저소득자들에 대한 그 세금 지원을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이제 동향 파악을 하려고 이런 것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각 지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1년 단위로 또 이제 회계 통합을 결산해서 재무제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고, 또 회사가 자산 규모가 120억 이상인 경우는 의무회계 감사를 받아서 3월 말까지 전자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분화된 조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회계와 세금 신고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우리가 그 외국계 프로그램 오라클이나 사프와 같이 이제 아주 그 훌륭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또 전사가 완전히 통합돼야 되고, 또 그 입력회에 대한 그 디스플린도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웬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더전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통합신고 메뉴라는 게 있는데, 이 통합신고 메뉴에 회계라는 개념만 있고, 이 회계의 구체적 구성 내용이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나 물론 회계에는 이제 부가세도 매출과 매입이라는 회계니까 이게 다 괜찮아,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가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구체적 구성 내용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과 같은
이런 거에 대한 통합 개념은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건 이제 아마 소득자들의 그 상황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그 들어가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및 기타 가족사항 이런 여러 가지 인적사항들이 워낙에 복잡하니까 이것을 도전 수업되어도 이렇게 그 중소기업을 위한 복잡한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복잡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필요성도 없고 또 소득이 중앙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분화돼 지급되는 회사는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방대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계라는 통합단추만 있고 소득이라는 통합단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통합단추를 만들려면 회계는 각 지점이 아무리 분화되어 있어도 계정과목 코드가 뭐 사실 한 200~300개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눌러버리면 같은 걸로 합산이 되지만 소득이라는 것은 이게 소득이라는 단어는 한자지만 실제 소득에 대한 민감도,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제를 구성하는 항목 이런 것들은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분화된 팀을 한꺼번에 통합시키는 것은 진짜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 팀 지점이나 이런 내용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 팀의 작성 내용대로 자동 통합이 안 되는 항목이 바로 6개월 단위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인 것으로 아니면 한 달 단위 이런 것이 안 되고 따라서 엑셀을 합계해서 수동을 합산할 수밖에 없다. 각 팀 지점의 소득 현황과 지급 명세도 마찬가지로 수동을 합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각 팀의 지점 분화된 독립자산 단위는 각 팀의 근로 수익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자별로 소득지 명세를 별도로 유지하고 월별로 관리하면서 소득 지급을 전결합니다. 전결을 하는데 각 팀의 소득자별 명세서 또 각 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명세,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 명세서들은 이제 작성이 될 뿐이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전송돼도 통합이 되지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이발 기관으로 해서 중앙통제부서가 릴라이팅 재작성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베끼는 개념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한번 검증도 할 겸 재작성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온라인 자동 통합이 되는 검색 단축 기능이 없으니까 도전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작성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사는 원천징수 이행 상환명세서 또 회사 전체 근로소 연말정산 계산 명세서 사수 명세서 기타 수 명세서를 각자 대출에 근거해서 이제 이거를 재작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각 팀이 유의할 사항은 재작성하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사람들의 업무 집중도에 특히 이제 3월 10일까지 매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각 팀은 근로소득에 대한 대장을 잘 유지하면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가지고 제대로 연말정산하고 그래서 국세청 정산 신고가 될 때까지 완결용으로 해서 바로 신고 직전까지 검증 테스트를 합니다. 신고를 해버리면 개별팀 것만 회사를 대표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하지 말고 검증 테스트만 해서 보낸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본사는 각 팀이 보내온 검증 테스트 완결된 연말정산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이제 총괄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작성해서 여러 사항을 합산해가지고 제출하면 된다. 그럴 때 이제 같은 결론의 숫자가 나오면 그건 오케이 되는 것이죠. 또 각 팀은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도 각 팀 부분 작성해가지고 전체한테 온라인 보내면 본부는 전체를 집계하고 총괄 명세서에 다시 작성해서 그 합계를 검증해서 엑셀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득 자료만은 각 팀이나 지점에서 작성한 대로 온라인 합산되지 않고 그거를 수작업 재작성해서 합계한다. 이것이 이제 이 도전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그 프로그램의 아이디가 다르면 그 회계 말고 소득에서는 다른 조직의 곳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회계는 어차피 1년 단위로 통합하고 부가세도 통합하는 것이 이제 이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은 간단하지만 소득은 기본적으로 각 팀이나 지점에서 독자적으로 지급하고 그쪽 지점에서 관할 세무서의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따로따로 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체 통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더 대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이렇게 제작성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상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박현정이었습니다.